자,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분 모시는 시간인데요. 노영기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우리 김지호 대변인 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요즘 한 예. 2주 만에. 2주 만에. 2주 만에 뵙는 거. 설 연휴 이후에 뵙게 됐는데, 자, 그래도 설 연휴 이후에 나오셨으니까 직접 느낀 설 민심, 또 설 풍경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네. 설 연휴 기간에 저희 성남시에 성남시. 모란장이라는 5일장이 있습니다. 아, 알죠. 그래서 모란시장. 예. 연휴 전에 모란장에서 설 인사를 드리고 네. 또 서현역의 AK백화점 또 현대백화점 앞에서 설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네. 연휴가 시작되는 그 주에는 굉장히 연휴 분위기가 나고 좋았습니다. 설 대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상점들도 활기가 있었고 굉장히 좋았는데 네. 사실은 그 연휴 시작하고 그 월요일부터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상인분들이 설 대목, 설에는 또 세뱃돈을 받고 세뱃돈을 네. 이렇게 써야죠. 쓰는 그러한 맞아요. 그런 설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많은 상인들이 설 당일날에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너무 암울해하시고 그렇군요.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설 때 또 국민의힘에서 네. 지역 화폐는 포퓰리즘이다. 음. 호준석 대변인이 굉장히 지역 화폐를 맹비난하는 네. 그런 논평을 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좀 분노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민주당, 지방정부 수장들만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성남시만 해도 작년에 2,500억 정도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요. 네.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2,500억에서 7,500억으로 그 지역 화폐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근데 마치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수장만 이런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포퓰리즘을 한다 이런 오도를 하더라고요. 경기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네. 국민의힘 지방정부 수장도 지역 화폐를 지지하고 반대하지 않는데 참 민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논평을 내서 연휴 기간 내내 매우 좀 지역 정가가 시끄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는 얘기 저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보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역할하는 게 정부고 또 정치권의 그렇죠. 제1의 책무일 텐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 연휴 좀 잘 쉬셨습니까? 아니, 사실 저는 연휴 그렇게 잘 쉬지는 못하고 예. 방송을 계속 꾸준히 했는데요. 네. 좀 뭐 여러 가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근데 지금 하는 이제 뭐 최상목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집권하는 당시에 거부권을 5번인가 행사했다는 얘기였는데 그 사람이 했던 거는 4년인가 5년 만에 지금 그거였는데 오히려 최상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7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자기는 네. 대행이라고 얘기하면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소극적인 행사에 불과한 건지 그 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가 내란 수계에 뭐 도와주는 뭐 다른 범죄에 연루될까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 대통령은 미쳤다. 국무회의랍시고 뭐 불러가지고 가봤더니 비상계엄을 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기는 완강히 반대하고 뛰쳐나왔다. 그거를 뭐 누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창용 총재까지 불러 들어가지고 막 자기는 엄청나게 잔다르크처럼 뛰어나왔다는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의 그 이후의 행보를 살펴보게 되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쪽지도 내가 받았다 그러고 뭐 그 내용도 뭐 전달해서 차관부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다 등 그러고 난 다음에 대행 시켜놨더니 다 아주 얄밉게 딱 3명 중에 2명을 아주 자기 임의대로 선출해서 올려놓고 또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입니다. 이제 선고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는 내려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이딴 태도로 도대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재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적인 그런 그 판단하는 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데 거기다 대고 넌 마음대로 해. 나는 법무부랑 의논할게.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점점 흑화되고 있구나. 네. 그 흑화의 근본에는 국민의힘이 있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뭔가 자기네들이 잘못 동상이몽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얘기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오늘도 이제 마은혁 재판관 네, 제가 관련된 보기에는 권한쟁의 좀 심판 나오는데 비정상인 것 같아요. 판단 능력이.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사실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고 구인 체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현? 이번 그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회목. 국회에서 뭐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만 공문까지 보내서 합의를 해가지고 3명을 선정을 해서 국회 표결까지 마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이 상황인데 네. 사실은 그 임명이라는 게 형식적인 것이지 법 취지를 보면은 이것은 국회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초유의 사태인 것이죠. 못 봤다는 거죠. 법률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 때 네.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어떻게 보면은 시정 잡배보다 못한 그런 편법을 써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사실은 국민도 황당하고 많은 법조인들도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오늘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면 바로 즉시 임명을 해라 이렇게 성명까지 냈는데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법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법무부나 법제처에 물어봐서 하겠다. 아니 그러한 판단을 본인이 안 해서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하려고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도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사항은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도 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또 논리도 있어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먼저 이거 탄핵안 빨리 결론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먼저 접수된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마은혁 후보자 이것만 빨리 끌어올려서 결론을 내냐. 결국에는 9대0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거 파면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여권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은요. 헌재는 원칙적으로 9명을 임명해가지고 9명 중에 6명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이 헌법 합치냐 불합치냐 뭐 위반이냐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네. 어떤 상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빨리 먼저 처리해야 그 다음 수순들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서 3명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마침 3명이라고 하는 재판소 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사명은
해줄지언정 본인이 거기다 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3명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의 사람이 국민의힘보다 2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1명, 그다음에 민주당은 2명을 지금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2대1로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각 당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숫자에 맞춰서 추천하는 것이고 그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야가 이미 추천 후보들을 다 추천해가지고 이 3명에 대해서 올리자라고 합의를 처음에 했었었죠. 네. 그래서 그 공문이 만들어진 거죠. 아하. 그래서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문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고 거기에 3명의 이름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3명에 대해서 여도 합의했고 야도 합의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형식적인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면 여기에는 아무런 개입을 해야 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그리고 권성동 씨는 처음에는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는 뭐 최상목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때 그 중간쯤에 네. 아니 뭐 이거는 어차피 3명이 다 합의를 한 거니까 3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임명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에 했었어요. 인터뷰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의 성향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좀 비춰봤을 때 조한창 빼고는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을 할 것이다. 빼고. 뭐 이런 네.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천 몫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추천했던 정영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자기네가 지금 추천했던 조한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지만 네.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안 된다. 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9명 중에 6명이 탄핵 인용되는 그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러면서 최상목 대행에게 너 잘해가지고 정 안 된다 그러면은 2명만 해라. 정 안 된다 그러면 조한창만 해라.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한창만 하기엔 너무너무 명분이 없으니까 그럼 좋다. 조한창 1명, 민주당 1명. 근데 민주당 중에서도 네. 더 좀 세게 보이는 사람 말고는 좀 더 약하게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계선을 지금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편법이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헌재 재판관은 9명이 임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단 좀 해달라고 국회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9명이 하는 게 완전체니까. 그걸 물어볼 때가 헌재밖에 없는 거 헌재밖에 아닙니까? 없는 거고 권한쟁의 헌재가 심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한쟁의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A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사실은 대통령 대행은 서명만 하는 것이고 실제 국회에서 올라온 것은 국회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저기 누구야 이 사람 마은혁. 최상목은 예.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헌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무부예요.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이렇게 여기다가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기관이에요. 결정해주는 기관. 그 네. 헌재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결정해 놓으면 법무부가 가서 니네가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또 내지는 실질적인 일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헌재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싫습니다. 너는 말만 하랴. 우리는 절대 안 지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물며 그 박근혜 때도 탄핵을 할 때에 탄핵 결정 났으면 거의 다 따랐지. 그렇죠. 그걸 불복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고 그 여당에서도 불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종용하고 난리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요. 헌재 재판관들을 이렇게 심하게 흔들어대고 헌재 재판관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예. 또 다른 영장 내줬다고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괴롭히고 네네. 법원을 부수고 이제는 권성동이니 누구니 다 나서가지고 헌재를 전부 다 자기네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망가뜨리겠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9명이라고 하는 헌재재판관이 완전체로서 판단하는 게 더 낫지 8명이라고 하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앉아서 판단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헌재에서는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 탄핵인데 네.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임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헌재재판관의 수가 정확히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헌재재판관 수를 먼저 계산한다. 먼저 처리한다. 네. 그다음에 헌재에 지금 올라와 있는 탄핵심판 처리한다.
이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게 기본적으로 네. 제일 처리해야 될 그 일이 바로 9명 완전체 네, 해야 거고 그 당연한 거예요. 9명 완전체에서 결론이 나와야지만 뭐 누가 이의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시비를 거는 것도 이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9명을 만드는 게 제1 급선무다라는 게 현재 얘기입니다. 자, 조영기 변호사가 조금씩 에스컬레이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노영기 변호사의 오늘 지금 이 설명만 들으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여권에서 주장하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그 여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이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뭐 재판소다 우리법 이런 얘기 할 연구회, 정도로 예. 또 재판관의 뭐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또 짚고 이거 문제가 있다. 회피를 해라. 뭐 윤석열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네. 대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일찍이 없었던 사례고 정치권에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 국가 반역을 저지른 내란 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여 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는 공당의 대표가 네.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의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이 사람의 동생이 문제가 있다. 네. 이 사람의 남편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례는 사실상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중남미에 거대한 마약상들이 본인이 기소를 당하거나 재판 과정에 있으면 증인을 협박하고 증인의 가족을 협박하고 재판관 가족들을 네. 물리적으로 협박하고 테러를 하는데 이거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선동들, 그러한 마타도아가 어떤 극우 지지층에게 소구가 돼서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당하고 폭력 소요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력 소요를 막아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서부지방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그러한 폭력을 뭔가 좀 사주하는 듯한 선동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들을 매일 내고 있어요. 되돌아보면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음모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바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네. 체포영장 심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헌법재판관, 진보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방법원을 일부러 공수처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권영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폭력 소요가 일어나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 탄핵 재판에 관여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